안녕하십니까. 비온 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비온 뒤에 처음 나오는 거라서 약간 떨리긴 하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원인 모르게 서서히 진행되는 사지마비. 사지마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뇌에서 생길 수 있는 것도 있고 척추에서 생길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병도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되는 침묵의 암, 척수신경종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말씀에 척수신경종양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저렸었거든요. 그 단계를 넘어가니까 화끈거리고 등 쪽으로 무슨 침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의 근육도 이렇게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근육병인 줄 알았습니다. 대변도 보기가 힘들고 또 이게 소변이 나오는 건지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냥 밑을 봐야지만 소변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았었고, 특히 밤에 발은 요 무릎 밑으로 저리다 못해 발이 터지 나갈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수술 끝나고 발을 이렇게 탁 오므리니까 그때보다 힘이 더 들어가고. 예. 이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소대변 장애 생기고 감각 장애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이분의 진단은 처음에는 손발이 척수 2 번, 3 번에 저렸었거든요. 생기는 그 단계를 종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경 속에 생기는 종양 자체가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양이 아주 자주 있으면 모르지만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 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자세히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척추와 척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척추뼈가 있고요. 뼈 뒤에는 척수라는 신경이 들어갑니다. 신경인데 신경은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경추, 그다음에 흉추, 요추까지 해 가지고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그 밑에 제2, 3번 1, 2번 요추 밑으로는 말초신경인 마미신경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경, 척추와 신경은 이렇습니다. 뼈가 있고 여기 디스크가 있고 뒤에 신경이 지나가는 하얀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 하얀 것이 실제적으로는 한 7mm, 8mm 정도뿐이 안 되는 아주 연약한 조직입니다. 이 단면들을 보게 되면은 요 가운데 신경이 동그랗게 있는 게 정상이고 신경을 싸고 있는 요 하얗게 보이는 이것이 경막이라고 해 가지고 신경을 싸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차 있어서 신경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경추를 보시면은 경추에는 목뼈가 7개가 있는데 목신경이 8개, 흉추는 12쌍, 요추는 5쌍 있어 가지고 많은 신경들이 있고 그다음에 신경의 위치에 따라서 척수의 모양 자체는 이와 같이 경추는 이렇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커지고 그다음에 흉추는 작아지고 다시 요추는 커지는 이런 정도의 척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척수는 보면은 머리에서부터 쭉 명령을 내려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신경이 있고 또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 신경 자체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으로 운동신경이 되고 밑으로 올라가는 신경은 팔다리에서 말초에서 올라가는 감각신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같이 있는 것이 우리 척수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수증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신경이 눌리는 척수증이라든지 척수병증이라고 하는데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똑같습니다. 뇌하가 있으면서 경추,
부터 흉추, 그래서 요추 1-2번 요추까지 오는 것이 중추신경계고, 말초신경계는 그 이하,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그 가느다란 신경같이 있는데, 이분이 말초신경 가지신경들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는 확실하게 다른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증이라 하면 척수를 침범이라는 얘기는 누르든지 그다음에 끊어지든지 해서 운동신경이라든지 감각신경, 자율신경의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신경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이라면 우리가 팔다리 움직이는 거라든지, 그다음 감각신경은 느끼는 거, 자율신경이라면은 땀이 나고 그다음에 숨 쉬고 하는 심장에 가는 자율신경 자체를 말하는데,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어 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척수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척수증이라는 얘기는 척수 안에, 아까 말씀드린 MRI 본데 MRI에서 척수 안에 생기는 모든 그 질병들이 그 신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종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원인은 종양일 수 있고, 그다음에 골수염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탈수소성 질환이라고 있었고, 혈관염, 그다음에 압박성 척수증 같은 게 있어서 이 모양을 감별 진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척수 종양은 전체 중추신경계 종양의 한 15% 돼 있고, 10만 명당 한 10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그 종양과 달리 대부분이 한 90% 에서는 양성 종양입니다. 한 10% 에서만 양성이 아닌 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는데, 대개 양성 종양인데, 문제는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팔다리 마비가 오고 그다음에 호흡 마비가 오고 그다음에 대소변 장애가 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진행되기 전에는 진단하는 것이 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율신경계 질환, 여기서 척수에서 내려오는 모든 자율신경계 질환이 있는데, 종양 같은 경우는 소변, 대변, 방광과 그다음에 생식 기능에 들어가 있는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것이 과연 우리가 척수증, 척수에 있는 종양과 관련이 있을지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아시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척수와 척수증의 종양을 분류를 보면은 크게 4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막, 가운데 노랗게 보이는 것이 척수신경이고, 바깥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신경을 쌓는 경막인데, 경막의 바깥쪽에 있는 종양이 있고, 그다음에 경막 과 신경 사이에 있는 종양, 경막 내 수외, 척수외 종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종양 안쪽에 이렇게 두툼하게 나와 있는 것을 척수내 종양이라 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악성 종양이 있으면서 이것이 전이가 됐을 경우에는 또 앞쪽에서 신경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경막 외 종양, 경막 내외 수외 종양, 수내 종양, 전이성 종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막 외 종양을 보시면은 경막의 바깥에 종양이 있으면서 신경을 누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위에서 내려오는 운동신경과 밑에서 올라가는 감각신경이 이렇게 있는데,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는 어 이 부위에 있는 경우는 바깥에서 누르는 경우 감각신경이 많이 다칠 거고, 또 요 빨갛게 여기 위에 있는 경우는 아주 운동신경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상이 다르게 됩니다. 주로 전이성 종양이라든지 림프종 같은 것이 주로 경막의 종양의 대표적인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막 내 척수 외 종양을 보면은 경막이 있고 신경과 경막 사이에 종양이 들어 있는데, 이 사이에 까만 것이 경막이라 하면은 어떤 것은 이 부위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신경이 눌리긴 하지만은 감각신경하고 자율신경이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는 요 바깥에 여기도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신경을 누르고 그러면 운동신경 중에 나 신경이 약해지고 또 어떤 경우는 이와 같이 앞쪽에 있는 주로 머리에서 내려가는 운동신경을 관장하는 모든 신경들이 아주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증상들이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자율신경이 나타나고 어떤 데는 감각신경이 나타나서 손이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그다음에 약간 좀 힘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고 하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경막의 척수 종양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있고 그다음 뼈 뒤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신경 가운데 하얗게 종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했을 때 사진을 보면은 요 신경이 지나가는 게 보이고 신경 바깥에 있는 요렇게 종양이 두 덩어리가 있어 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종양이 되게 양성이지만은 어디를 신경을 누르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위치에 따른 증상을 우리가 예측을 하기 힘듭니다. 이 환자는 수막종인데 목에 경추와 뇌하고 경추 사이에 수막종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흉측하게 나와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신경이 척수가 앞쪽으로 쌓여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종양이 앞쪽에 있다 그러면 요 신경을 옆으로 들쳐내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척수 내 종양이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신경이 두툼하게 튀어나온 넓어져 있는 신경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신경은 즉 감각신경, 운동신경은 전부 다 우리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게 정상적으로는 신경이 동그랗게 이게 정상이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요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요렇게 좀 쪼끔 있으면서 좀 퍼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물혹을 동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 환자는 신경 내 종양인데 여기 신경 내에 종양이 있으면서 위아래라는 척수 공동증 안에 물이 차 있어 가지고 어 신경을 신경 종양이 구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종양이 뚜렷하게 잘 보이죠. 이런 종양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아까 기존의 경막 내 수의 종양 같은 경우는 경막을 절제를 하면 바로 볼 수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가운데 있는 정상적인 척수를 절개를 해야 됩니다.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에 수술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감각이 없다든지 아니면 힘이 없다든지 그러고 수술은 다 제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다 없어질 수 있지만은 정상적인 신경을 건드리면서 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술한 다음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 숭의 종양을 내버려 둘 경우에는 증상이 더 나빠지고 더 악화돼서 하지마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득과 실을 따져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임상적인 특징을 보시면은 서서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확 마비가 됩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종양이 생긴 지는 아주 오래됐는데 씨 같은 것에서 조금씩 생기다가 나중에 그것이 또 커지면서 있다가 신경이 견딜 수 있는 어떤 한계치를 넘어가면 갑자기 사지마비나 하지마비가 오는 경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척수가 침범된 범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국소적일 수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와 같이 목에서 척수 공동증과 동반될 경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압박 손상해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척수 종양은 90%가 양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문제는 위치가 악성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석수 내 종양의 경우는 정상적인 신경 조직을 손상을 주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 생길 수 있고 사지마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을 보면은 운동마비, 위치에 따라서 상지나 하지마비가 올 수 있고, 이것이 목에 있으면은 상지하고 하지가 다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흉추 밑에 어 목 미하에 있다. 흉추나 요추에 있을 경우는 주로 하지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각 신경의 장애.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감각 신경이 어떤 경우는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온도도 있고, 위치나 그다음 위치 감각, 진동 감각 전체가 소실돼서 걸을 때 휘청거린다든지, 그다음 어지럽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자율신경 장애가 있습니다. 방광과 직장의 조임 기능이 약해서 요실금이 생기기도 하고 변실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기능이 생기는데, 특히 인제 나이 드신 분들이 40-50 대쯤 되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이 소변이 좀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내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이 증상이 있다.' 싶어 가지고 비뇨기과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비대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척수증, 종양으로 인한 척수증 자체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통증이 꽤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인 그 통증은 종양이 있는 데의 통증입니다. 특히 허리에 있는 경막 내 수의 종양인 경우에는 아직 신경 가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경이 허리 디스크와 똑같이 다리를 따라서 쭉 뻗치면서 마비가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디스크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통증이 심한데 앉아 있으면 통증이 없으면서 누워 있으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밤새 자지를 못하고 앉아서 밤을 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종양으로 먼저 의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경막 내 수의 종양에서 신경이 한쪽으로 심하게 눌릴 경우는 오른쪽은 운동 마비가 있어서 힘이 약한데, 반대쪽에서는 감각이 둔해 가지고 좀 이상하게 팔다리 균형이 안 맞으면서 이상한 신체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하지나 사지 부전 마비가 생기는데, 힘이 약해지는 것이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 마비가 되는 게 아니라 쪼금씩, 쪼금씩 아주 쪼금씩, 쪼금씩 약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마비인지 또 나이가 먹어서 힘이 약한 건지, 또 아니면 파킨손이나 그런 게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양의 눌림에 따라서 마비가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확 나빠지면서 증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배뇨 장애하고 배변 장애. 배뇨 장애라면은 어 소변을 잔뇨감이 있고, 소변을 보러 갔다 와도 바로 또 가고 싶은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증상이 있고, 배변 장애는 변비가 심해진다든지, 아니면은 항문에서 대변을 끊어 주는 그런 기능이 관략근이 약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변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성기능 장애, 꼭 환자분들한테 꼭 여쭤보는 건데, 성기능 장애에서 발기 문제가 잘 되는지, 또 사정이 되는지를 꼭 여쭤보게 됩니다. 이것이 30-40 대, 40 대, 50 대에서 노환으로 퇴행성으로 생긴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성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봐야 될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치료는 종양의 위치하고 종류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 다릅니다. 수술을 해야 되지만 단순하게 쉽게 말씀드려서 경막 외 척수 종양이고 뒤쪽에 있다, 신경 뒤쪽에 있다 그러면은 수술이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아까 보신 것 같이 수막종 같이 이것이 경막 외 경막 내 순회 종양이지만은 저쪽 1 번, 2번 척추 경추에서 신경이 앞쪽에 있다 그러면 아주 난이도가 높은 신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될 거고, 때에 따라서는 모든 종류의
기구라든지 모든 종류의 그런 준비를 하고 우리가 수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현미경으로 하는 현미경 수술인데 아주 고성능의 현미경을 쓰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 염색을 해 가지고 혈관과 정상적인 조직 간의 경계를 알아볼 수 있게 해서 그런 장치가 가능한 현미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술 기구 마찬가지고 이 수술을 할 때는 우리가 수술할 때 심장이 뛰는 심전도를 켜 놓고 수술하는 건 마찬가지로 수술 중에는 신경의 기능을 감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전도랑 비슷한 건데 신경이 얼마나 잘 통하냐 안 통하냐는 그런 단차가 있는데 그걸 꼭 설치해 가지고 쪼끔이라도 우리가 신경을 건드리고 할 때 더 나빠지거나 할 때는 바로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투약을 하든지 그다음에 기다렸다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신경 감시 장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 환자는 종양이 가운데 이렇게 경추 쪽에 있고 요 하얗게 지금 신경 까맣게 여기에 보이는 건 척수 공동증입니다. 공동증을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목부 1 번부터 밑에까지 쭉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종양 5 번, 6 번에는 종양만 딱 띄워 주면 이것이 완전히 공동증이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데 범위를 결정하는 데도 우리가 수술의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술의 특히 결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척수 종양이다, 종양이다 하면 우리가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만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척수 종양은 90%가 양성입니다. 뭐 딴 데로 퍼지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악성인 경우는 종양이 있는 위치가 악성이라는 얘기죠. 경막 외에 있는지 경막 내 수외에 있는지 그다음에 척수 내에 있는지 따라서 아주 수술할 때 수술 후의 결과가 좋고 나쁜 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 따른 요인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수술에서.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수술 전에 환자의 상태입니다, 수술 직전에. 어떤 분들은 초기에 증상이 있어서 막 이상하다 하면서 바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운동 마비라 해서 막 다리에 힘이 완전 빠지고 그다음에 소대변 장애 생기고 아주 그런 증상이 진행된 다음에 오시는 경우는 솔직히 수술한 다음에 신경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운동 마비가 별로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몸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몸이 좀 안 좋거나 그다음에 다른 증상 의심되는 경우 있을 때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할 거고 마비가 경하게 있을 때 약하게 있을 때 간에 수술해서 다 떼어내는 것이 회복에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척수내 종양인 경우는 아주 저도 환자분한테는 아주 상태를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지 완전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저로서도 그만큼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척수의 전방에 있을 경우는 어 여러 가지 단순하게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저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이 흉추나 요추 같은 데는 전방에 있을 때는 걱정하지 없지만은 흉추라든지 그다음에 경추에 있는 경우는 신경을 건드려서 신경을 한쪽을 젖히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개 다 양성이라 하기 때문에 90%는 양성이지만은 한 10%는 악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악성인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은 다른 뇌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에서는 어떤 항암제라도 쓸 수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척추에 생기는 악성 종양에 대해서는 방사선 치료 이외에는 특별하게 쓸 수 있는 항암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현재까지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종양이 있지만 수술 직전에 환자 상태가 중요하다. 초기에 환자의 증상 이상이 있을 때 일단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게 좋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이것이 90% 양성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고 때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나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서 어 우리가 수술의 결과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척수 종양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왔네요. 이분은 목 디스크 환자분이신 것 같은데 목 디스크에서 사무직을 일하다 보니까 목이 뻐근하고 무겁다 그러시고 "목에는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좋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칭하면 사실 여러 많은 환자분들이 운동법을 여쭤보십니다. 운동법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는데 운동이라는 것은 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살살 풀어 주고 관절을 풀어 주는 스트레칭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제일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국민체조 있죠. 국민체조에서 팔다리 운동부터 해서 목 운동 옆구리 운동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는데 목을 돌려 주고 그다음에 어깨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운동 스트레칭이 좋을 것 같고 또 대부분의 우리들은 항상 목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서 어깨가 안으로 굽었습니다. 굽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좀 펴 주면서 잠깐 일하는 도중에 어깨를 잠깐 펴줘서 양쪽에 있는 날개 쪽지를 바깥쪽으로 벌려 주면서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떤 분의 손이 저린 느낌이 있는데 마비로 발전하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손이 저리다는 얘기는 어 주로 인제 아까 오늘 말씀드린 거는 척추신경 중추신경을 말씀드렸는데 신경 가지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같이 신경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 신경이 있는데 가지 신경이 만성적으로 눌리는 경우 지그시 눌리는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좀 저린 증상이 있어요. 저리고 그다음에 감각도 둔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대개 다 퇴행성 나이가 먹으면서 생기는 퇴행성으로 해서 뼈가 눌린다든지 아니면 만성 디스크가 눌릴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초기에는 증상 자체가 심하지 않을 때는 운동하고 스트레칭하면 되지만은 이것을 간과했을 때는 아주 계속 눌리고 있을 때는 우리가 마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CT나 MRI 같은 그런 검사를 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우리가 물리치료나 다른 다음의 치료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이거는 양방향 내시경 감압술에 대한 겁니다. 요새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시죠. 4 번, 5 번, 5번 천주 두 마디 했는데 MRI에서는 신경 눌림이 없고 근데 근육 떨림이 있다. 그래서 앉아 있기 힘들다 그러는데 글쎄요. 어떤 상태에서 수술 전에 상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술한 지 1년 8 개월 됐는데 증상이 없다는 얘기는 첫째는 수술 직후에 얼마나 좋아졌다가 나빠졌는지 아니면 수술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있다 그러면은 수술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 아니면은 아직까지 다른 신경이 누르고 있을 경우 그런 것도 있지만 수술한 다음에 얼마 동안 괜찮다가 나중에
3-4 개월, 4-5 개월 지나면은 수술한 부위에 우리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속 안에서. 흉터가 생기면은 흉터 자체가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 자체가 지그시 통증과 그다음에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약간 떨리거나 그런 증상이 생기고 감각이 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종아리 엉덩이 종아리가 수축된다는 얘기는 그쪽 신경이 많이 된다고 약화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수술하기 전에 MRI나 그 CT상에서 신경이 얼마나 눌렸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신경이 많이 눌렸을 경우에 는 디스크를 제거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신경이 어 회복되는 환경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나빠지면은 통증도 있고 신경이 다리가 그 근육이 빠지면서 가늘어지고 엉덩이 근육도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CT나 MRI 찍어 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확하게 하려면은 척추에다 조영제를 넣고 하는 그런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다음 분은 예. 척추는 경추를 싸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척추는 우리의 몸에서 기둥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 기둥이 있어서 벽돌을 쌓듯이 한 마디 하나씩 쭉 다 있는데, 그 뒤에 척추신경 두 변에 그 척추 뒤쪽으로 동그란 원이 있는데 그 안에 척수가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는 앞에 있는 큰 기둥과 뒤에 있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척추하고 척수를 감싸서 우리가 척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척수는 머리까지 연결되어 있는지요? 척수는 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뇌가 척추로 내려오면서 좁아지면서 뇌하고 똑같은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뇌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뇌하고 기능은 다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추 시에 전신이 마비가 된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라는 명령이 내려오는데, 맨 처음에 통과하는 것이 척수에서 경추를 지나서 흉추를 지나서 그다음에 요추, 허리를 지나서 다시 가지신경으로 해서 발로 가고 발가락하고 막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에 문제가 있을 때, 경추에 문제가 있을 때는 경추에 문제가 있는 그 이하 모든 것이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개는 팔도 마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하지도 다리도 마찬가지고 흉추도 또 마비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마비가 됐을 때 저희들한테 호소하는 게 무슨 갑옷 입은 거, 항상 '내가 갑옷을 입은 상태 같다. 숨쉬기 답답하다.'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항상 배가 더부룩하다. 항상 배가 창자가 팽만 되어 있는 것 같다. 장 운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추 문제 시에는 그 이하, 만약에 3 번이면 3번 이하, 5 번이면 5번 이하의 모든 신경이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신경은 척추 체관 유압술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척추 종양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어 종양을 띈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척추뼈를 제대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종양을 수술할 때 척추 앞으로 했다든지 하게 되면은 기둥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워주는 인조뼈라든지 아니면 자기 골반뼈라든지 해서 세워주는 유압술이 필요하고요. 또 뒤로 수술할 경우에는 자기 후공이라는 자기 뼈를 떼어낸 다음에 이것을 붙일 수 있으면 좋지만은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경우에는 주변에다가 그다음에 뼈가 잘 붙는 인조뼈를 넣어 주면서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할 때나 뒤로 할 때나 필요하면은 척추 그 유압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이신데, 그다음에 하반신 마비되신 분들은 소대변을 어떻게 하는지요? 예, 하반신 마비되신 분들은 우리가 신경 때문에 생기는 신경인성 방광이라든지 신경인성 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마비가 되면은 소 방광에서 소변을 잘 못 내보내 못 뭐 배출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도 방광과 요도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배출 못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변줄에 끼워서 우리가 소변을 배출을 해야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방광이 워낙 힘이 없어서 딱 막 녹초가 돼 버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다 힘을 좀 넣어 주는, 강화시켜 주는 약을 넣어서 약을 투약을 함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대변 같은 경우는 변비가 심하기 때문에 변비를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서 먹는 변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심하면 관장을 한다든지, 아주 심하게는 저쪽 손가락으로 파내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변, 대변에 혹시 느낌은 없어지는데 어떤 종양에 따라 다릅니다. 신경의 마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저 방광에 오줌이 차는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빵빵하게 압력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무풍선 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고무풍선 터지는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올라가면 우리 자율신경이 작동을 못해 가지고 우리 갑자기 뇌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은 항상 한 300cc에서 400cc 정도가 더 넘치지 않도록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대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글쎄요. 완전 마비다. 완전 마비라면은 소변, 대변 보는 느낌도 완전히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불완전 마비다. 어느 정도 신경 기능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능은 느낌은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인데, 다음은 하지 근력이 감소되는 상태이신가 봐요. 근데 진단을 위해서는 MRI 촬영을 할 것 같은데 조영제를 사용해야 되나요? 근데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이 종양이 있다든지, 종양을 이때 조영제를 쓰는 이유는 이것이 혈액순환이 피가 많이 가 있나 안 가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조영제라는 것은 피를 혈류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영제가 잘 된다. 피가 많이 갈 수 간 종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아닌 경우, 또 그런 경우는 또 다른 경우는 이와 같이 종양 자체 말고 혈관종이라고 있습니다. 신경 속에는 혈관 꽈리 같은 거 있어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종양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 조영제를 써야 되고, 또 하나는 뇌 동정맥 기형이라고 해 가지고 혈관 동맥하고 정맥하고 만나서 기형을 하면 그 혈관 자체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마비가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심될 때는 조영제를 써야 됩니다. 또 하나, 염증이 있는 게 의심이 될 때는 조영제를 써서 조영제 쓰기 전과 쓴 후를 비교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 근력이 감소됐다 하더라도 일단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다음에 MRI 찍어 본 다음에 필요하면은 그 MRI 사진상에서 우리가 종양이나 혈관 기형이 이상 의심될 때는 따로 추가적으로 조영제를 써서 다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도 마비에 속할까요?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은 여기 척추신경과의 마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척추신경은 경추 1번, 2번
부터 목에서 머리에서부터 경추 그 중간 그 경계 부위에서부터 나누어져 가지고 하는 건데, 주로 경추 에서 문제되는 거는 호흡마비 돼요. 사지마비하고 호흡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마비는 우리 호흡을 관장하는 데는 경추 2 번, 3번 쪽에 있는 신경에서 그걸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양이 생기거나 다른 게 생기면은 숨 쉬는 것이 약해지게 되고, 수술한 다음에 우리 횡격막의 운동이 약해져서 우리 인공호흡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은 이거 말고 좀 더 위에서 어 뇌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에 있는 중뇌에서 그것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스크가 파킨슨병으로 발전할 수 있나요? 디스크가 파킨슨으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디스크는 디스크고, 어 연골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고, 파킨슨병은 뇌 자체에서 도파민이라는 대사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척수 종양은 엑스레이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참 일반 엑스레이 가지고 이거 척수 종양을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 엑스레이 상에서 보기 진단했다는 얘기는 아주 종양이 아주 진행이 돼 가지고 아주 빵빵하게 신경이 많이 신경하고 종양이 주변에 있는 뼈를 눌러서 뼈가 일부 녹았다 하는 경우는 우리가 엑스레이 상에서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엑스레이 가지고 종양을 판정하는 건 확인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너는 대소변 장애가 있고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는데 이것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어 대소변 장애가 있고 엄지발가락에 신경이 없다, 힘이 없다는 얘기는 신경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대소변 장애 있고 있으면 위치가,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는 거는 허리 5번 신경인 거고요. 대소변 장애가 생기는 거는 2번 신경 이하의 모든 부분에서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MRI를 찍어 봐서 이것이 어떤 다른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신경을 누르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원인을 없애야만이 대소변 장애나 발가락에 힘 없는 것도 호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어느 날 갑자기 양손과 발이 쥐가 나서 한바탕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67세 여성분이신데 갑자기 인제 손발에 쥐가 난다 하는 거는 일단은 어떤 몸에서 전해질 문제라든지 마그네슘 문제라든지, 아니면 칼슘 같은 것이 약해질 경우는 이게 약간 온몸에 동시에 쥐가 나와서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바로 피 검사를 해 가지고 어떤 정도 추가할 것을 보충을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요새는 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루틴으로 드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네. 다음 환자분은 경추성 두통에서 갔는데 경추성 두통이고 두통은 없어졌지만 눈, 꼬리 쪽, 앞니, 입술 쪽에 마비는 감각이 이상하다. 관절독도 힘이 잘 안 돼가고. 근데 병원에서 경추라고 약처만 받았는데, 글쎄요. 지금 어 두통이 생기는 원인 중에 단순하게 머리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경추 근육이 붙는 부위가 뒤통수부터 목으로 해서 어깨로 쫙 붙어가기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근육 이완제를 쓴다든지 그런 경우 또 쓸 수 있는 거고, 또 때로는
그 경추 디스크가 있을 때도 저렇게 이제 증상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진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면 눈꼬리하고 입술 쪽 마비는 입술 쪽에 감각 이상한 거는 이거하고 척추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고관절에 마비가 있는 분인데요. 고관절에 마비가 있는 분인데 걸을 수 있는데 오래 걸으면 저리고 아프고 쉬면 덜한다. 아 이거는 지금 허리에서 오는 건지 그 고관절에서 오는 건지인데 여기 답을 적어 주셨네요. 협착증과 전방 전이증이 있는데 전방 협착증에 의한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앉아 있으면 괜찮지만은 쉬고 앉아 있으면 괜찮지만 오래 서 있거나 좀 걸으면은 다리가 저리고 가서 터질 것 같아서 좀 쉬었다 가면 좀 덜하고, 그러니까 가다 쉬고 가다 쉬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협착증의 그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고관절 증상보다는 아니면 그 협착증이 아주 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도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종인도 고라증 후종인도 고라증은 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전부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될 분은 하고, 그렇지 않고 뭐 관찰할 분들은 그냥 관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79세 어머님이신데 79세 어머니에서 후종인도 고라증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이 증상 자체가 아주 급격히 마비가 진행되는 그런 그 증상이다 하게 되면은 79 세도 수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라증은 있지만 단순하게 약간의 통증과 불편하신 것이 있다 하게 되면은 굳이 그걸 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그다음에 물리치료라든지 투약 같은 걸 해 가지고 환자분의 증상을 쪼끔 감소시켜 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뇌혈관에 가는 거군요. 뇌혈관의 경우 MRI 뭐 실제가 있지만은 검진 목적으로 그 뇌 검사를 하는데 MRI하고 MRA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사 주기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MRA는 혈관적 때에 따라서는 조영제를 합니다. 조영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인제 간호사들이 옆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 같은 질환은 갑자기 나타나는데 글쎄요. 지금 뭐 평상시에 그 건강하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제일 먼저 심장에 대한 그 심장에 대한 그런 걱정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뇌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에 의심되거나 뭐 두통이 있다든지 아주 참기 힘든 그런 증상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머리에 관련된 뭐 메시껍고 토하고 그런 증상이 할 경우는 뇌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매년 2 년마다 한 번씩 MRA를 찍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것은 방법 글쎄요. 뭐 이렇게 지속적인 운동과 스트레칭 같은 걸 좋다고 생각할까 합니다. 종합검진 을 추천한다 있다면 건강검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뇌에 대해서는 1 차적으로 검진을 해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뭐 꽈리가 있다든지 좀 혈관 기형이 있거나 할 경우는 우리가 어 건강검진을 통해서
추적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들고 있는 컵을 떨어뜨리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간다 는 경우는 이건 사실 그건 좀 심각한 신경 이상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물리치료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찰을 해 보면은 손의 근육이 약해진다든지 약해 빠졌다든지 힘이 없다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뚜렷한 원인이 있고 그 신경 눌리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물리치료 되지 않고 어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척추 유압술은 해야 된다면 하는 게 나은가요? 그러니까 척추 유압술은 경추든 요추든 특히 요추가 유압술이 많죠. 많은데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척추가 흔들리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디스크 협착증 좀 뭐 있는 경우는 디스크만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만 협착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척추 불안정증에서 자세에 따라서 흔들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척추 측만증이 심해 가지고 좀 앞으로 허리가 구부러진다든지 뭐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허리 배열을 맞춰 주면서 그때는 나사목 고정이나 유압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 척추 유압술은 그렇게 너무나 아주 많이 해서는 될 건 아닌 거고 필요한 경우에 적은 좁은 기준을 가지고 유압술을 한다 하면은 하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장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많이 참여해 주셔 가지고 우리 서서히 진행되는 사지마비 특히 척수 종양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기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